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ITQ 한글 엑셀 제4작업 그래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작업은요, 차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 제시된 대로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작업에서 데이터를, 차트를 만들 데이터를 범위를 선택하시고 그 범위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시작 시점에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작업에서 어디를 범위를 잡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저희가 만들어 놓은 1작업, 2작업, 그죠? 3작업. 자,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고요. 1작업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2나 3작업을 쓰시면 안 되겠고요. 자, 여기서 1작업의 시트를 이용하는데요. 밑에 이렇게 그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여기 밑에 있는 글자들 보이시죠? 인문일반, 차량, 실내용품, 어린이 문학, 먼지 차단 마스크, 안마기, 장르소설. 이 글자들은 데이터의 범위로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거고요. 거기에 범례를 잘 보시면 여기를 범례라고 합니다. 환산 점수, PC 클릭수. 여기도 같이 범위가 선택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드실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문 일반 글자가 어디 있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문 일반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인문 일반이 여기 있고 제가 색상을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는 범위만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기가 편하시라고 제가 색상을 임의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인문일반이라고 보여요. 지금 그죠? 예. 자, 인문일반. 자, 그리고 차량 실내용품 여기 있죠?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린이 문학, 먼지 차단 마스크. 계속 가네요. 자, 그리고 안마기 장소설. 안마기 장소설. 자, 중간에 하나 건너뛰었죠. 그죠? 이때 검색어라고 하는 필드명도 꼭 범위로 같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노랗게 칠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범위와 이런 범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차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범례를 보자 그랬고, 범례는 환산 점수와 PC 클릭수. 이 범례에 세 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두 가지만 나올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세 가지라면 세 가지 범위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환산 점수와 PC 클릭 수잖아요. 그러면 환산 점수, PC 클릭 수를 얘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필드명을 함께 선택 범위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과 이 검색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네 칸 있죠? 그러면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도 뭐가 돼요? 범위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범위, 여기도 범위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안마기와 장르소설인 여기와 여기도 범위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범위를 설정을 갖다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노랗게 칠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범위가 필요하다라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색상을 칠하시면 실제 자격 시험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주황색 칠하려는데 노란색 돼 있으니까 감점이 되고 여기 색상이 없애야 돼 있으니까 감점이 되니까 지금은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다시 원래대로 아래쪽은 색상을 없애주시고 위에 필드명은 같은 주황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때 범위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검색어 이게 그리고 첫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하시든 하나를 하시든 첫 번째 할 때는 키보드에서 선택 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이후에 하나를 한 다음에는 컨트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고 인문일반 차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권장드리지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씩 다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잡았어요. 연속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차트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씩 잡았으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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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죠? 여기도 하나하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것도 안 돼요. 밑으로 갔으면 밑으로 가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하나씩 안 할게요.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잡고 여기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왜? 여기서 순서가 여기랑 여기였죠. 그럼 여기는 여기 잡았으면 일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죠. 순서가 맞아야 돼요. 이리 왔는데 이리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안 만들어져요, 차트가. 예, 그래서 어, 밑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으면 밑으로 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하셔야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하나씩 잡는 거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부득이 지금처럼 건너뛸 때는 하나씩 잡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속적인 범위는 무조건 연속으로 쭉 가자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 범위 잡을 때는 키보드에 누르는 없이 이렇게 가시고 잡은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두 개 그리고 범위 잡고 두 개 순서대로 범위 잡고 두 개. 자, 범위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삽입에 가시면 차트가 있어요. 여기. 추천 차트 다음에 제일 위에 세로막대요. 자, 여기 누르시면 돼요. 거기 첫 번째 묶은 세로막대형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차트가 나오죠. 자, 뭔가 조금은 비슷하게 문제처럼 비슷하게 뭔가 세로막대형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글자들과 함께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이제 그죠? 자, 여기 있죠. 묶은 세로막대형. 자, 조금 전에 묶은 세로막대형을 눌러주세요 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범위는 1작업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작업은 1번과 2번을 동시에 완성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위치를 새 시트로 하고요. 제 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부분은 현재 차트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1작업, 2작업, 3작업 그죠? 이제 제 4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시트를 제 4작업으로 만들어서 이동시킬 겁니다. 이때는 여기 하얀 데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나오죠? 하얀 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나옵니다. 자, 이동 눌러서 새 시트의 제 4작업이죠. 여기를 제 4작업이라고 글을 주시면 이 제 4작업이라는 새 시트로 이동을 해줘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때 주의할 점 1, 2, 3 다음에 4가 돼야 되는데 4작업이 앞에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4작업을 제일 끝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마우스로 이 4작업을 눌러서 끌어서 이동하시면 돼요. 끌어 놓으면 되죠.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4작업까지 끌어다 놓는 작업이 3번이에요. 그죠? 위치까지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꼭 가세요. 10번까지 순서대로, 가급적 순서대로 가시는 게 놓치지 않고 제일 정확하십니다. 순서대로 하라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해야지. 알겠죠? 다음 4번입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가 좀 비슷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저희 거랑 다른 건 제목 없죠? 그죠? 제목이 없죠, 위에? 제목이 없어요. 제목 글자는 있군요. 글자가 없군요. 차트 제목은 있고, 나머지 범위는 있고,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를 것 같고, 차트 종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따라서, 문제에 요구되는 대로, 하나씩 할게요. 자, 디자인도. 레이아웃 3-1 갑니다. 어디서 하느냐? 차트 도구에 그죠? 디자인으로 오시면 빠른 레이아웃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보시면 11가지의 차트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차트 3번 그죠? 레이아웃 3번 그러니까 누르는데 모양이 바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요구하는 번호에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3번 그죠? 자, 그리고 스타일 1 스타일은 바로 옆에 여기 있어요. 여기에 1
첫 번째 게 기본으로 눌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근데 뭐 2번 해라, 3번 해라, 4번 해라 나올 수 있으면 예, 이게 눌러주시면 돼요. 조금씩 뭔가 바뀌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예, 지금은 1이 맞아요. 그래서 크게 눌러진 것만 확인하시든가 한번 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4번까지 한 거죠? 그죠? 자, 이제 5번 합니다. 영역 서식인데요. 여기는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두 개입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은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서식을 누를게요. 차트에서 서식. 자, 우측을 쓰게 되고요. 자, 차트가 조금은 작아지는데, 자, 여기 하얀 데를 누르면 차트 영역. 여기를 눌렀더니 차트 영역. 보이죠? 자, 이 안쪽에, 예, 안에를 누르시면, 이 안쪽을 누르시면 그림 영역. 이름이 나오죠? 그림 영역. 그래서 여기는 차트, 안에는 그림, 여기는 제목, 그죠? 여기는 범례, 이름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축, 이렇게, 그죠? 네, 확인이 되세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차트 영역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차트 영역 그리고 그림 영역 이렇게 보시는 거죠. 차트 영역을 굴림의 10일 글씨체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트 영역이라고 뜰 때 여기 하얀데 어딘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여기도 가능합니다. 하얀데 여기 다 차트 영역이에요. 아무 때나 누르고 차트 영역이 됐을 때 홈에 글씨 글꼴을 바꾸면 이 차트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가 바뀌어요. 얼마로? 굴림의 10일. 자, 그러면 여기를 굴림 그리고 10일. 자, 굴림의 10일로 해서 전체가 다 굴림의 10일로 일단 바꿔요. 자, 이후에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예,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여기 파랑 박엽지가 들어있는 느낌이 보여지실 겁니다. 따라서 여기 차트 영역이 이미 와 있고요. 여기에 채우기가 있죠. 채우기 중에 무엇을 채울 거냐면 질감 보이시죠? 질감 중에 조금만 더 당겨 볼게요. 여기에 질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단추 있죠. 단추 여기를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면 떠요. 여기에 파랑 박엽지, 여기는 분홍 박엽지 이름이 뜨죠. 이렇게 화강암, 신문용지, 물고기, 화석. 자, 파랑 박엽지 누르면 돼요. 파랑 박엽.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는 거죠. 파랑 박엽지.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그림 채우기. 그림 채우기는 이제 여기 안쪽이에요. 여기 하얀 거. 흰색으로 채워달라라는 의미이고요. 앞서도 안에를 콕 찍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림 영역이라고 뜨죠. 여기에 채우기. 그죠? 채우기를 단색으로 흰색 채우면 돼요. 그래서 단색 중에 여기 색 있죠. 여기 색. 무슨 색? 맨 처음에 있는 흰색 배경에.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비슷해졌죠? 문제와 뭔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현재 5번까지 하신 겁니다. 자, 6번 제목. 차트 제목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설정해 달라. 글을 먼저 입력해야 되겠네요. 도서 및 생활 건강. 그죠? 여기 안에다 놓고 자, 차트 제목이란 글자 지워야 돼요. 그리고 도서 및 생활 건강. 이렇게 분야 인기 검색어 분야 인기 검색어 현황. 자,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경계를 콕 찍어 주시건, 그죠? 경계를 찍어서 커서를 없애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경계를 잡으면 다 잡은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잡아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굴림의 굵게 20. 홈에 굴림이 돼 있네요. 20. 그리고 굵게. 아시죠? 굵게. 자, 끝이 아니죠? 여기가 흰색으로 채우고 테두리도 넣어주세요. 그죠? 여기 흰색의 테두리가 보입니다. 지금 그죠? 자,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줄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소식이 있잖아요. 채우기 단색 흰색 주고 테두리 주시면 돼요. 그죠? 단색,
흰색이 앞서 선택한, 여기 때 흰색 선택한 게 그대로 나와요. 흰색. 그래서 선택 안 하셔도 되죠. 테두리를 실선인데 검정으로 이렇게. 그럼 또 실선 검정이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떻습니까? 네, 비슷하게 됐죠. 자, 6번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자, 7번. 7번이 가장 길죠, 차트에서는. 예, 가장 긴 만큼 중요하다. 자, 7번은 PC 클릭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거거든요. 표식이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표식이란 글자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표식은 여기 이렇게.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면 여기 표식이 있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차트 종류를 바꾸셔야 돼요. 차트 종류. 자, 차트 종류 눌러서 이 세로막 대형하고 꺾은 선하고 섞이잖아요. 섞이는 고리는 콤보라 그래요. 콤보. 콤보로 하시면 각각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는 PC 클릭 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세로막 대형이 되겠죠. PC 클릭 수를 달라요. 지금 방향이. 그죠? PC 클릭 수를 눌러서 뭐로? 표식 있는 꺾은 선. 항상 네 번째 거예요. 꺾은 선의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눌러주시고요. 꺾은 선 됐죠? 그럼 환산 점수는 꺾은 선이 아니잖아요. 얘는 첫 번째 있는 막대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막대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마무리를 안 해서 그래요. 여기를 기본축이라고 해요, 기본축. 그리고 여기를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을 두 개로 가져갈 거예요. 하나는 여기 보면 하나는 여기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PC 클릭 수를 변경한 후 보조축, 여기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보조축 하면 여기 나오죠. 기본축, 보조축. 보조축이 되면서 파란 데는 여기 보고 주황색은 여기 보고 이렇게 하겠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PC 클릭수의 보조축, 요걸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자, 이제 올라왔죠. 다 됐어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기본축, 여기에 보조축, 그죠? 그림처럼 이렇게 보도록 됩니다.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7번에 첫 줄 해줘. 첫 줄. 이렇게. 두 번째 줄. 계열. 그죠? 계열. 출력 형태 참조. 표식. 여기 표식에, 여기 표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모 크기를 10으로 하고, 그리고 레이블. 레이블은 이 4.9가 레이블, 4.9. 이게 레이블. 자, 두 개입니다. 이 안에. 표식부터 해볼게요. 표식이 지금 좀 작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세모의 10, 그죠? 세모의 크기를 크게 줘라. 그래서 이렇게 표식을 누르면 표식이 선택이 됐죠. 그러고 나면 우측에 여기인데요. 여기 페인트 동쪽인데요. 여기에 아래쪽에 표식이라는 게 나와요. 표식 누르면 표식 옵션이라고 있죠. 옵션. 여기를 눌러야 나옵니다. 여기를. 표식 옵션. 자, 옵션의 기본 제곱. 모양은 삼각형인데 크기를 10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커져서 보이죠? 자, 커졌죠? 이렇게. 자, 그리고 모양이 됐어요. 이제 여기는. 자, 4.9 나오는 게 뭐라고요? 레이블 값이라고 합니다. 자, 4.9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데는 안 나오죠. 4.9만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요. 문지를 조금 내려보면 이 4.9가 이 꼭지점에 있는 표식일까요? 아니면 이 주황색 막대일까요? 잘못 보시면 혼돈이 올 수 있겠죠? 자, 막대는 이쪽 봅니다. 막대가 아니라 꺾은 선이 이쪽 봅니다. 그리고 막대는 여기 봅니다. 근데 막대가 6.0이 최대 크기예요. 그죠? 꺾은 선은 6000이라는 회가 최대 크기고 4.9밖에 안 되잖아요. 4.9면은 지금 요 정도 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황이에요. 그죠? 막대죠, 막대. 자, 그래서 막대를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얘를 눌러야 돼요. 왜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한 번 누르면 막대 선택이 다 되죠. 이렇게. 다
다 되죠.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추가 있죠. 밑에 세 번째 있어요. 누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다시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누르시고 한 번 더 클릭. 예, 1초만 쉬었다 하면 돼요. 얘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추가, 여기만 나오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꼭지점, 예, 꺾은 선에 이 꼭지점에서 하지 마시고 막대를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숫자가 나오겠죠. 자, 다시 이제 모양을 좀 바꾸요. 자, 두 번째까지 했어요. 그죠? 레이블까지 표식됐고. 눈금선, 스타일 파선, 여기입니다. 이 눈금선. 이 눈금선, 이 가로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파선의 검정색으로 해달라. 섬 스타일만 바꾸셔도 돼요. 지금 어때요? 저희는 콕 찍으세요. 콕 찍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자, 이게 선택이 됐던 뜻이고, 이때 선이 나오죠. 선. 예. 선의 대시 종류를, 예. 대시 종류를 파선은 네 번째입니다. 파선. 자, 좀 파선으로 바뀌어요. 근데 좀 연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예, 이 색깔을, 위에 색깔을 검정으로 줍니다. 바로 위에 있어요. 색상. 진하게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동일하게, 예, 파선까지 했어요. 축을 출 형태로 잠재라. 축은 여기가 축이에요. 양쪽 이중축이거든요. 숫자를 잘 보세요. 1500, 3000, 4500, 6000. 여기는 1, 2, 3, 4, 5, 6. 맞으면 놔두는데 안 맞으면 고쳐야 돼요. 여기는 1, 2, 3, 4, 5, 6 맞고, 여기는 1500 안 맞죠. 안 맞는 게 꼭 하나 있을 거예요. 1500, 3000, 4500, 6000 이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바꾸고자 하는, 차트는 항상 변경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시는 거죠. 막대, 제모, 알겠죠? 축, 범례 이렇게 누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축을 누르시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네 번째, 예,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축 옵션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 축에 대한 여기를 바꿀 수 있어요. 최대는 6000이 맞아요. 주 단위가 얼마? 1500이죠. 1500엔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500, 3000, 4500, 6000 바뀌죠. 예, 최대 숫자가 안 맞으면 고치셔도 됩니다.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어때요? 같아졌죠? 예. 자, 그렇게 하시면 축도 했어요. 자, 이제 8번 범례명을 바꿔라. 범례는 여기인데요. 범례명은 이 두 줄로 나오는 걸 한 줄로 바꾸랍니다. 두 줄로 나오는 걸 한 줄로 바꾸라. 따라서 항상 이렇게 두 줄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두 줄 나오는 게. 두 번 하셔야 돼요. 단 여기를 한 줄로 만들 땐 이 범례를 누르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아시겠죠?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돼요. 데이터 선택.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지금 우리는 PC 클릭수. PC 클릭수가 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 PC 클릭수를 선택하시고 편집을 누르면 한 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집. 자, 그러면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가 두 줄이라 두 줄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기가. 이게. 예, 여기 모양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그냥 지우세요. 그리고 문제대로 대소문자 PC 클릭 수 띄어쓰기가 PC 클릭 수 띄어쓰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더 볼까요? PC도 띄워져 있네, 그죠? 네, PC도 띄워져 있네요. PC도 띄우고 이렇게 직접 치는 거죠. 예, 직접 입력하고 확인.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 기존에 두 줄로 입력된 걸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두 줄로 됐던 거고 그것을 한 줄로, 예, 바꾸라. 이게 범례명 바꾸라 이 말입니다. 한 줄로 바꾸라. 자, 이제 9번 도형 놓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이. 결국은 이제 이 도형 놓고 나면, 예, 빠져 있는 거나 똑같지 않은 모양만 맞추시면 돼요. 자, 도형 최대 환산 점수인데요. 둥근 거네요. 그죠? 자, 여기에 삽입의 도형. 네, 둥근 설명선. 네, 둥근 설명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노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예, 따라다녀요. 도형을 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최대한
최대 환산 점수 요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글자도 최대 환산 점수.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가급적 여기 있는 글자도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굴림의 11로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경기를 찍거나 아니면 범위를 잡거나 지금 넘어가죠? 조금 느려볼게요. 자, 홈에 굴림의 12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 그리고 가로 세로 가운데 여기까지 맞춰주시면 더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 도형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면 되죠. 흰색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졌나요? 네, 만들어졌죠. 네, 하시면 되고 뭐 테두리도 검정으로 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테두리도 검정으로 하셔도 되고 놔두셔도 되고 윤곽선 검정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크기도 보고 뭐 조금은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셔도 돼요. 위치도 맞춰 주셔도 되고. 자, 비슷하면 됩니다. 자, 거의 다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와 출력 형태, 그죠?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여기 선 보이죠? 까만 선. 여기도 까만 선. 여기도 까만 선. 이게 디귿자인데 바닥으로 돌려져 있는 거죠? 왜냐면 제일 위에는 점선이기 때문에 파선이잖아요. 자, 그러면 콕 찍어 볼게요. 어때요? 이 선 없죠? 여기 선 없죠?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없어요. 이 선을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선은 여기 있는 글자, 여기 있는 글자, 여기 있는 글자를 선택하시면 돼요. 따라서 숫자 누르고 선에서 실선 검정이 되죠. 밑에 글자 누르고 실선만 누르면 돼요. 검은색 나와요. 4500회 3000의 아무튼 누르시고 실선 나오죠. 자, 어떠세요? 실선만 주니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여기 있는 눈금까지도 다 알아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죠? 물론 이 이외에 출력 형태처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 더 뭐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 정도 하셔도 이후의 나머지 부분은 뭐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감점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현재처럼만 하셔도 거의 차트에서는 큰 많은 감점은 많이 없을 거다. 그리고 오축액을 다 드셔도 되죠, 이제. 그럼 또 커지면서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차트 제4작업 그래프 작업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